안녕하세요. 김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CSS를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혹은 AI가 제시한 CSS 적용 시 다른 페이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SCSS를 사용하고 해당 페이지가 고유한 것이 보장된다면 복사 붙여넣기에도 페이지 디자인이 깨지지 않는데요. 해당 사항은 제가 영상 중간에 인터넷에서 가져온 CSS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SCSS를 사용하는 장점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코드로 스타일링을 하는 경우와 이 경우의 장단점 및 제 경우는 언제 SCS를 사용하고요, 언제 코드를 사용해서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리액트에 제한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싱글 페이지 앱 및 정통적인 방식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원래는 쇼츠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려다 보니 내용이 길어져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SCSS를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주요 이유는 디자이너와 퍼블리셔가 디자인을 입히기 쉽기 때문이고요. CSS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각 엘리먼트별로 고유성을 지정할 때 CSS는 반복적으로 컴포넌트를 지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하면요, 엘리먼트가 특정될 때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먼트만 디자인을 입히려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이 지정자가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복잡해지면 이런 지정자가 한 줄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을 SCSS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반복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이런 특성과 고유성을 혼합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SCSS를 사용하는 두 번째 장점은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전역 변수의 variable SCSS를 정해 놓고요. 여기에 프리미어 컬러나 세컨더리 컬러 같은 이런 디자인의 중요 변수를 적어 놓습니다. 혹은 내부바 하이트나 이런 식의 변수를 적어 놔서 다른 쪽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요. 모바일 디자인은 언제 적용되면 되는지, 반응형일 때 모바일 위드 뭐 이런 식으로도 변수를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마를 변경하기 쉽게 되고요. 변수의 범위의 영향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의 영향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변수들을 다른 SCS에서도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SCSS는 CSS 스타일링과 유사하기 때문에 CSS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도 스타일이 동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유니크성 부여하는 내용에 따라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해지는데요. 유니크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디렉토리 파일명으로 들어가면 파일은 한 디렉토리에 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 입히는 페이지의 파일명으로 해서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지 첫 번째에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요. CSS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버리면 이 페이지 엘리먼트는 중복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페이지가 복잡하면 해당 페이지에서도 충돌이 날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그렇지만 프로젝트 전체를 살펴보는 것과 해당 페이지의 스타일만을 살펴보는 것은 차이가 크죠. 이거의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를 2개 만들었고요. 실제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퍼온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도 CSS의 내용을 모릅니다. 회전하면서 요 리플렉션 효과 있죠? 이 리플렉션 효과를 주고 뭐 이런 식의 페이지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로드하면서 테스트 페이지 SCS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순간 얘는 동작이 되지만 기존에 만들었던 회전 효과는 그냥 없어지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주요 원인은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클래스 이름과 아예 엘리먼트의 지정자를 거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페이지 요소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페이지 최상단에 요게 고유하게 지정이 되면 이제 영향도가 없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 페이지는 제일 최상단에 이걸 지정을 하고요. 스타일이 서로 간섭하지 않게 되면서 두 개의 페이지에 그 스타일이 제대로 먹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스타일링이 간섭을 하진 못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리액트에서 스타일을 입힐 때는 SCSS를 사용해서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코드로 스타일링을 하기도 하거든요. 코드로 스타일링을 할 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SS 모듈스라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임포트를 할 때 CSS를 로드를 하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버튼 모듈스라는 CSS가 있고요. CSS를 로드를 하면요. 컴파일을 할 때 랜덤으로 이렇게 고유한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머티리얼 UI 같은 데서도 막 컴파일을 하면 랜덤 문자가 붙어진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코드로 하게 되면은 엘리먼트 지정자가 고유해지는 겁니다. 이는 리액트 특징은 아니고요. 임포트를 통한 모듈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기술이고요. 주로 웹팩과 같은 모듈 번들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웹팩은 제가 예전에는 서버를 구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서버 구동뿐만이 아니라 개발 환경까지 세팅하는 거에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CSS 모듈스에 대한 사항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네이밍이나 예시나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드릴 거는 BEM이라고 블록 엘리먼트 모디파이어라는 겁니다. BEM은 그 REST API처럼 규약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입니다. CSS 네이밍 컨벤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알맞게 그냥 변형해서 적용시켜도 되고요. 그대로 적용시켜도 됩니다. BEM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블록, 엘리먼트, 모디파이어라는 요소로 구성합니다. 클래스 이름을 장명을 할 때 블록 언더바 2개, 엘리먼트 이름,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 형태로 작성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로 스타일링하는 경우에는요. 제 경우에는 다른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UI 컴포넌트 있죠. 요런 버튼이나 그런 컴포넌트를 만들 경우 코드로 스타일링을 입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타일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프랍스 쪽으로 설정 사항들이 와서 변경해야 되는 경우 동적 스타일을 입힐 때 코드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스타일 또한 캡슐화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다른 스타일 요소의 영향을 받는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장점만 있지는 않고요. CSS에 하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코드로 하게 되면 동적으로 코드를 생성을 해서 렌더링하게 되고요. 이미 정해진 CS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에서 렌더링 시 최적화되기 때문에 CSS가 성능이 빠르게 됩니다. 메모리 또한 렌더링 할 때마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스타일 재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타일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예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머티리얼 UI에서도 많이 보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프로젝트에서 테마나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혹은 디자이너나 퍼블리셔가 있어서 이제 분업화가 가능한 페이지의 경우에는 SCS를 사용하고요. 여러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동적 UI 컴포넌트를 작성하는 경우나 퍼블리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코드로 스타일을 입힙니다. 이에 상황에 맞춰 알맞은 방식을 채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